한 지가 벌써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게 끝난다고 하니 아직은 강제 조치를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또 정말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에도 계속 협조가 안 된다면 울산시 자체 내에서도 긴급 행정명령을 고려하겠습니다. 긴급 행정명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곧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체 조사를 한 사람이 그 조사 중에 확진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에 개인이나 단체 집회에 참여해서 제3자에게 감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염, 자기 감염 의심이 있어서 검체까지 받은 사람은 최소한 자가 격리를 해줄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만약 전파를 유발하면 그것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선의를 기대하고 자율로 이렇게 조사에 응할 것을 응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전체 명단을 확보했을 때 조사에 들어갈 텐데 그게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80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시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 모두가 떨쳐 나선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언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보조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여러분들께서 떨쳐나시면 우리는 모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활기찬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복지국장과 과장께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제 그 학정 판정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배부의 유해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합증 환자 그 건강 상태는 환자 1, 2, 3, 4번은 다 양호합니다. 아직 울산 환자 3번하고 4번은 아직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울산 환자 5번 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시 10분에 울대 음악병동에 입원이 됐습니다. 성명하고 주소지, 직업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족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추정 원인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31번 슈퍼 그 전파자하고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인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동 동선은 그 변경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저희 기초 역학조사한 결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9일 날 12시부터 15시까지 신천지 대교 교회 예배를 보셨습니다. 2월 17일 날 월요일 날 경상 인당역 탑스 PC방을 이용했고, 또 2월 28일 날 감기 몸살로 증상이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남 외과 연합의원의 진료를 받았고 바다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15시 58분에 CU 편의점입니다. CU 영남대 서문점을 방문했고, 그리고 또 다시 탑스 PC방을 이용했습니다. 2월 19일 날은 영남대 시외버스 정류장을 출발해가지고 우리 울산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차했고 택시도 아마 자택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입니다. 삼산에 있는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자기 차도 이용했고 부친이 아마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삼산 밝은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자택을 귀가했고, 그리고 나서 가족 4분과 함께 달동에 있는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은 자택에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토요일 날 23시에 대구시로부터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조치했고, 그리고 기침 증상이 있어서 자택을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05시 45분에 확진 환자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조치사항입니다. 2월 10일경 12시 10분경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과 밝은 약국 방역소득에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륜 진사갈비 달동점도 방역소득에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고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확인된 대로 저희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질문 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추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 1번입니다. 1번과 관련입니다. 신천지 울산교회 유증상자 16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양성이 2명이 나왔고, 이때 울산 환자 2번, 3번이 양성입니다. 음성이 9명이고 지금 자가격리가 4명이고 검사 중이 1명이었었는데 음성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유증상자가 1명이 발생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환자 2번과 관련입니다.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수강 중 전수조사 대상자 중 유증상자 4명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검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명은 2월 25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1명은 금일 중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환자 3번과 관련해서 접촉자에는 부모, 여동생, 예비사위, 여자친구 모두 가족분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울산 환자 4번도 남편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무직이었습니다. 저희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시장님한테 신천지 울산교회 명단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일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천지 총회 본부 전체 신도 명단이 한 2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 확보했고 오늘 금일 중으로 각 지자체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명단이 전달되는데도 신속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조사 인력은 2교대에 50명, 100명을 긴급 투입해서 체크리스트에서 전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시키고 자택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지명 후에 한 번씩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 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질문 YTN의 김민철입니다. 잠시 설명하시고 난 뒤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조를 1개조에 3명씩 3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 기관은 오늘 현재까지
총 96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개 기관, 그다음에 그 의료기관 외에 코로나19를 그 검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 12개 기관, 그다음에 그 진료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67개 기관, 이렇게 전국의 9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키트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한 500명 이상 분으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언제든지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지금 평균 하루에 한 20명 이상 그 검사가 의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어제 그 질문하신 검사 방법이 WHO에서 이제 어떤 예예예. 1, 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 이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확진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달에 나온 기사에 보면 중국에서 확진 기준을 완화하면서 임상 기준의 통계를 인정을 하면서 확 늘었대요. 그 말은 또 우리나라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뭐 WHO에서 공통적으로 뭐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다양해서 바이러스 감기 백신을 못 만든다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백신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도 말씀입니다. 일단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판 코로나 검사 방법이라고 해서 그 1차 검사를 한 다음에 2차 확진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월 31일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방법을 수립해서 6시간 만에 바로 확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검사 방법하고의 구체적인 비교는 저희 지방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 계신 분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해도 되겠습니까? 그 오늘 확진된 21살 대학생 같은 경우에 2월 9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그리고 2월 17일 날 이후에 이제 경산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간에 한 8일 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울산을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22일 날 31번 확진자로부터 접촉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여러 이제 많이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감염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좀 늦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이제 그 대구 안에서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뭐 복잡할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울산에서의 경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구 경로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 지금 우리 관 내에 들어와서 이동 경로에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에서의 경로들은 좀 드문드문 어떻게 좀 빠진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이거는 그 대구에서 추가로 이제 역학 조사를 할 거고요. 대구 내에서의 경로는
그다음 울산 내에서의 경로는 지금 대충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저녁에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 확정은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19일 날 이제 이분이 울산을 들어왔는데 20일 날 이제 병원을 다니고 22일 날 23시에 자가 격리가 남구 보건소로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요 기간이 좀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대구에서 이분이 명단이 통보가 31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명단 통보가 된 게 22일 23시 대구시로부터 이제 통보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격리가 그 시간부로 아마 이제 된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2일 날부터 23일 날부터 1대1 그 능동 감시는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능동 감시를 하는 중에 25일 날 아침 10시에 능동 감시를 하니까 기침 증세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택에 있으라 하고 남구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해서 오늘 새벽 5시 45분에 확진 판정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31번 확진자로부터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조금 일찍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나가다 접촉했다든지 뭐 그 공간에 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31번 접촉자하고 접촉이 됐다는 게 대구로부터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좀 밀접하게 접촉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라면 그 예방 차원에서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좀 예, 그거는 충분히 저도 뭐 똑같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뭐 통보 받았으면 그날로 조치를 하는 게 이제 좋기는 좋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로서 통보가 됐지만 이분이 바깥 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으로 격리 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증세가 발현되는 날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증세가 발현이 되고 나면은 그 전날부터 우리가 역학조사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증세가 없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점점 그만큼 희박해지기 때문에 증세 발현되면 된 날로부터 그 앞날부터 쭉 따져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학조사 그 관들이 판단을 할 때 너무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우리는 좀 멀리서부터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는 걸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뒤로 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네, 다음 뉴시스. 네, 뉴시스 박수지입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 부모님들이 두 분 다 현대차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은 현대차 폐쇄나 방역 여부는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뭐 현대자동차다 뭐 어느 회사다라는 건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 상황으로 이제 보면 그 현대자동차에 가까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근무자 입장을 보면 확진자의 접촉자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검사 의뢰도 해놨지만 이분이 만약에 확진자로 판단이 된다라면 판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어느 라인에 있는 분이라면 그 라인에는 격리 대상인 확진자의 접촉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가족 4명은 검사가 언제 진행된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검체를 채취를 했으니까 뭐 오늘 중으로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긴급하게 갖는 것 같으면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아마 결과가 충분히 나올 걸로 봅니다. 아니면 시즌이나 녹십자로 갔다라면 그거보다가 한참 늘어질 수도 있고요. 예.
예,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온라인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우리 어제 4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23일에 검체를 뜨고 24일, 25일에 남목교회 갔던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그 개인의 선택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지금 그 질본 매뉴얼상에는 의사가 의심 환자로 볼 경우에도 원래 자가격리를 통지서를 보낸다거나 해서 그거를 명백하게 당신은 자가격리자다 이렇게 확진자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울산시나 보건소가 지금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보건소 관계자 말로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행정명령 가지고 이제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동구 보건소에서는 왜 그 확진자에게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게 했는지 보건소랑 울산시는 어떤 공조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처음 이제 발생이 확진자가 생기고 했을 때는 그 사례 정의가 굉장히 그 좀 좁게 아주 좁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하게 돼 있었고 예를 들면 확진자의 접촉자는 무조건 그는 격리. 그다음에 의심 환자인 경우에 검체를 채취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까지 선별 진료소가 되든 아니면은 뭐 병원 내에 그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 있다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의사 환자인 경우에는 저가 저리 좀 난다 해서 내 발로 지금 어느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체를 받고 그 검체를 채취를 하고 나면 나는 그 격리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단순히 자기 발로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보니까 여행력이 좀 의심스러운 여행력이 있다든지 또 그 약을 처방받았던 그 기록들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약을 이렇게 처방이 됐구나라는 걸 짐작을 다 합니다. 폐렴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종합을 하고 뭐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이 간다 하면 어떻게 보면 선별진료소 내에서라도 울산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경우라면 병원 내 격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기를 시키는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확진자가 나는 경우에 병원이 폐쇄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는 굉장히 그 조심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검체 채취를 하면 다 의사 환자입니다. 분류를 다 그래 해놨습니다. 예.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지만 이전에는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하고 단순 접촉자를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 밀접 접촉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밀접이든 단순이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접촉자로 통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201명 그 검사했거든요. 우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뜬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 아닙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울산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 내가 좀 따지면 감기 기운인데 열이 나고 이러면 먼저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지금 검체를 의뢰한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어떤 그 검체를 가서 음성 판정을 받아오라 이런 또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검체를 떴다 해서 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검체 뜰 때 시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안내서를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먼저 일단 자율적으로 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또 응가하면 또 이렇게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명령서를 이제 발부하겠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각지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거죠. 그거는 예. 아니 능동관시 따로 있고 여기서 격리 중이라는 말씀은 접촉자 그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다 자가격리 됩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근데 마침 4번이 이제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분이 확진자가 아니었다면은 또 이렇게 왜 자가격리 됐지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거는 사각이 있으니까 사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4번 사례를 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례들 저희들 또 줄이기 위해서 그 검체를 뜰 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저 중간에 말씀을 끼어서 죄송한데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받겠습니다. 파이낸셜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그 5번 확진자가 19일 날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왔는데 이 발열 체크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열이 없어서 안 걸러졌습니다. 저희들은 예, 열이 있었으면 될 건데 그때 열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만 없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5번 환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 5번 환자가 31번 확진자하고 접촉 통보를 22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5번 환자 외에 울산에서 31번하고 접촉을 했다라고 질본에서 통보 온 다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통보 받아주고 검사하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내일 올 수도 있고 지금 예. 이거는 뭐 예. 이제 계속 그 31번 접촉자가 너무나 동선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대구에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선을 계속 파악해 가지고 해당 시도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이제 우리 것도 이제 해당 시도도 날아갑니다. 그럼 근데 예, 그렇습니다. 기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안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있다면 넘어오는 그 순간에 알아져요. 예, 그러니까 왔는데 모르고 있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더 그 답변 한 개만 더 드리면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가격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뭐 자가에 격리되어 있는 걸 자가격리를 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라는 개념은 해당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를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방금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자가격리 개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자가격리라는 거는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를 해서 통지가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또 부족한 거는 내일도 저희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식 음압 장치가 5개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 현황을 뭐 대변인실 통해서 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형 의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소독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수급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건지 아니면 이 공공에서 좀 이걸 지원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일시적인 좀 현상이 좀 길어지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녁에 그 방호복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방호복을 뭐 한 사람하고 벗어내고 한 사람하고 벗어내니까 소모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경찰청에서까지 그 이제 출동할 때 이제 의심스러운 어떤 분이 출동하게 되는 것 때문에 방호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경찰청에도 이제 보내주고 이제 보건소로 우리는 내려주면 보건소에서 해당 그 관내 의료기관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 또 내일 또 저희들 더 필요한 거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우 더불어. 아 진짜 덥다. 오늘 20개를 발주했거든요. 그럼 오는 대로 나머지 9개하고 넣고 울산대학교 의원에 다 채워주고 이제 그게 또 만약에 풀티어가 되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중증 또 재분류를 해서 조정하고 지금 9개, 예. 5개는 설치해 놓고 있고 예. 이미 끝났고 예, 예. 쓰면 되고요. 예, 예. 나머지 아까 시험 19개가 더 9개, 20개 중에 지금 5개가 지금 됐고 돼 있지. 15개가 더 추가로 근데 그 15개는 방은 15개인데 음악기는 사실 15개를 다 설치는 못해요. 그게. 공간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중증도 분류를 해서 몇 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지금 20개 지금 기설치된 5개 하고 15개 15개 더 할 겁니다. 지금은 그걸 여러 군데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울산대학교 병원에 20개 정도는 거기 말고 추가는 없어요. 다른 병원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종합병원급 되는 병원에는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의논해가지고. 감염병원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일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시간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시장님도 좀 며칠 있다가 뭐 어떤 여건이 됐을 때 발표를 하신다는 부분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다른 질문은 또 혹시 있습니까? 또 혹시 말이죠. 네. 지자체로 전달되면은 네. 대변실을 통해서 몇 명인가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원만. 아 이거 전체 인원. 아니 예. 전체는 나와 있으니 이거지만 울산시 거. 아니 이거는 전체고 울산시 거 네, 나오면 울산-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거.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광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표시한다고